안녕하세요, 준희입니다. 20대 이마 거상 수술을 받은 후기를 찍어보려고 해요. 후기나 정보가 굉장히 없더라고요. 그래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위주로 찍어보려고 하고 영상 끝부분에 5가지 말들을 담아놓았으니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마 거상 수술을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요. 저의 큰 고민이 있었어요. 뭐냐면 눈을 뜰 때 이마를 들어서 뜨는 게 날이 갈수록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이게 기능적으로 불편하기도 하고 심미적으로도 개선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여러 가지 병원들을 알아보다가 이마 거상 수술이라는 걸 알게 되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쌍수, 안검하수 이렇게 다양한 수술법을 병원마다 다르게 추천을 해주셨는데 결정적으로 이마 거상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제가 살성이 처짐이 되게 심하고 원체 가지고 있던 이마의 너비가 되게 넓었어요. 그래서 이마 거상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병원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현대인들이 스마트폰을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이마가 처지는 속도가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다고 해요. 최근 들어서는 20, 30대도 수술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이마 거상 수술이 종류가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실로 리프팅을 하는 엔도타인이라는 수술법도 있고 아니면 헤어라인을 이렇게 완전히 절개를 해서 당겨버리는 되게 다양한 수술법이 있는데 저는 후자인 이마 거상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 전후 제가 체감하는 거는 뭐 기능적으로 눈을 뜰 때 더 이상 이마를 들어서 뜨지 않는다는 점, 편안하게 뜰 수 있게 됐다는 점, 그리고 심미적으로도 눈이 떠지는 정도 혹은 눈썹의 위치가 변화한 거 이렇게 크게 2가지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 이마 거상 수술도 부작용이 있는데 여기 감각 저하예요. 이 이마를 박리하기 때문에 여기가 감각이 완전히 다 저하가 돼버리거든요. 예를 들어 샤워할 때 여기가 잘 감기는지 안 감기는지 못 느끼겠을 정도로 감각이 둔해집니다. 정수리 부분까지. 이게 회복하는 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하고 저는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뒤에 감각이 완전히 다 돌아왔어요. 이마 거상 수술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편이긴 한데 저는 이 수술을 결정하기까지 1년이라는 시간을 고민을 했거든요. 왜냐면 정보가 많이 없기도 했고 사람마다 수술의 부작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후회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기까지가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수술 방법인데요. 제가 뭐 의사 선생님도 아니고 이거를 자세히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병원 특성상 비수면으로 수술을 진행했어요. 정신이 멀쩡한 상태에서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어떤 과정으로 수술이 이루어졌는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술 받기 전에 이렇게 헤어라인에 디자인을 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절개를 할 거고 이마는 한 1cm 정도 잘라낼 거다라는 디자인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술대에 올라가서 국소 마취를 하고요. 완전히 감각이 없기 때문에 헤어라인을 따라서 절개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마 전체를 한 이 정도 박리를 해요. 무턱대고 당겨지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 외피를 박리를 하고 당겨서 봉합을 하게 됩니다. 대략적으로 이런 방법으로 수술이 진행이 됐어요. 다음 수술 경과인데요. 제가 수술 전날부터 2주 후까지의 매일매일의 기록을 영상으로 담아보았어요. 그래서 그날 제가 느낀 점, 제가 겪은 것들을 좀 더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같이 영상 보실게요. 저는 내일 성형수술을 받습니다. 지금 힘 빼고 눈 뜨면 화요일 수술해서 수, 목, 금, 토, 일까지 쉬고 월요일은 출근을 할 생각입니다. 전 수면 마취 안 하고 국소 마취로 수술해서 그런지 생각보다 회복은 빠르게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많이 아파서 여기까지만 찍겠습니다. 수술 이틀 차입니다. 오늘은 조금 약기운 때문에 살만 나고요. 첫 번째 변화는 눈 뜨는 게 되게 편해졌어요. 원래 이마로 들어서 떴는데 그냥 이렇게 편하게 뜰 수 있는. 2번째 변화는 눈썹의 위치가 많이 바뀌었어요. 3번째 변화는 중안부를 많이 당겼거든요. 전반적으로 여기, 코, 그리고 인중까지 좀 당겨진 느낌입니다. 통증은 약을 먹으면 10중 한 4, 5 정도이고 약 기운이 떨어지면 바로 7 정도까지 올라가요. 여기가 엄청 아파요, 라인이. 멍은 이거 있죠? 눈 이렇게 아이싱을 엄청 열심히 했어요. 어제도 밤에 자는데 앉아서 자면서 30분마다 이거 갈아서 한 것 같아요, 아이싱을. 그래서 멍이 안 들었죠, 거의? 3일 차인데 콧대, 볼 엄청 많이 부었어요.
아바타 같다고 놀림당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심하다. 와우. 북부와 강원 중북부 지역은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내일 새벽까지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머리를 감았습니다. So happy. 오늘 등록해놨던 JLPT 일본어 시험이 있어서 보러 왔는데 이마 상태가 완전 다 나은 게 아니라서 볼까 말까 걱정했지만 보다가 너무 힘들다 싶으면 나올 각오로 시험장에 왔습니다. 그럼 잘 보고 올게요. 회사 A로 출근했습니다. 수술 8일차입니다. 수술하고 일주일 뒤부터 정상적으로 출퇴근을 하고 다니는데요. 이렇게 배포 장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자랑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딱 10일차입니다. 실밥을 풀러 병원을 가고 있어요. 어떻게 됐는지 잠깐 보여드릴까요? 이런 느낌? 실밥이 엄청 두꺼운 게 이렇게 얇은 실이 이렇게 촘촘하게 있대요. 다 때려갑니다. 12일차입니다. 이게 이제 실밥을 풀어서 메디폼을 붙였거든요. 근데 메디폼이 상처 때문에 부풀어 올라가지고 모자를 쓰고 나왔습니다. 샤워도 생각보다 편하게 이제는 할 수 있고 살이 많이 안 온 것 같아요. 회복까지 2주 정도 넉넉 잡아서 걸린 것 같네요. 4주차입니다. 흉터가 좀 빨갛게 있는 거 빼고 오, 많이 빨간데? 편안하게 일상생활도 가능하고 머리도 감고 있어요. 다만 여기 부분이 감각이 둔화된 거 빼고는 이상이 없습니다. 회사 다니는데 이렇게 다니면 좀 피가 날 것 같아서 얇게 메디폼만 일렬로 붙이고 다니고 있어요. 얼굴형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이마가 엄청 많이 줄어들었고 눈뜨기도 이마 안 들고 뜨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제가 수술을 한 지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이렇게 흉이 남아있는 거 말고는 일상생활에 불편한 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전달하고 싶은 유의사항 5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피부는 계속 처지기 때문에 늦게 할수록 좋은 수술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27살에 이걸 개선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고 수술은 28살 겨울에 받게 되었어요. 두 번째, 절대 쉬운 수술이 아니에요. 저는 어떤 일을 겪었냐면 수술을 마치고 몸이 피곤했는지 아니면 출혈이 많았던 건지 갑자기 혈압이 급속도로 떨어지면서 거의 쇼크 전까지 왔는데 다행히 회복실에서 잘 회복을 하고 집에 귀가를 할 수 있었어요. 누구에게는 되게 큰일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가짐을 절대 가벼운 수술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평생 흉이 남습니다. 그것도 한 10몇 cm. 그래서 직업 특성상 이마가 꼭 보여야 한다던가 이런 분들에게는 흉이 많이 보인다라는 거를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 병원 선택인데요. 병원마다 추천하는 수술법도 다르고 수술하는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본인이 후회할 수도 있고 만족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어떤 병원은 쌍꺼풀 수술을 추천했고 어떤 병원은 안검하수를 권유했고 어떤 병원은 이마 거상을 권유했습니다. 그 다양한 방법으로 알아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스마일라식을 강남의 대형 병원에서 받았는데 수술이 잘못되어서 0.7도 시력이 안 나오는 후기 영상이 지금 벌써 조회수가 20만이 넘고 저는 이 실패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발품 팔아서 알아보시고 아 내가 여기 정말 믿을만 하겠다라고 확신이 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5번째, 뒷광고입니다. 병원에서 뒷광고를 정말 많이 해요. 저는 작은 채널인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성형외과에서 뒷광고 제의만 지금까지 20개가 넘게 들어왔어요. 저는 진짜 이게 현대사회의 정말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뒷광고에 속지 마세요. 적어도 수술이랑 병원을 선택할 때 아, 이 유튜버가 이거 수술 받았대 혹은 아, 이 인플루언서가 이 병원 괜찮대 나도 여기서 하려고 이렇게 결정하시지 않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즉 가벼운 썰을
풀자면 강남에 진짜 유명한 성형외과가 있어요. 거기서 저한테 메일이 온 거예요. 협업을 해보고 싶다. 근데 이런 데서 나한테 제의를 해준다고? 이런 어린 마음에 불쑥 찾아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너 원하는 거 성형수술 공짜로 싹 다 시켜줄 테니까 유튜브에 병원명 절대 밝히지 말고 댓글이나 DM으로 문의 오는 사람들한테 이 병원이라고 소개를 해줘. 그게 계약 조건이야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진짜 놀랍죠? 저는 너무 많은 병원들이 이런 방식으로 광고나 홍보를 하고 있다고 99% 확신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더더욱이나 수술이나 시술이나 쉽게 가볍게 선택하지 마시라고 꼭 전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어요. 그 이유는 강남이나 이런 성형외과는 심미적 목적을 더 크게 하는데 대학병원은 좀 기능적 목적과 안전을 더 중요시한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학병원에서 진행을 했고, 그래서 이 영상은 광고가 아니고 저는 어떤 병원인지도 알려드릴 의사가 없습니다. 그 외에 좀 궁금하신 점이 있다고 하면 댓글 주시면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